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5년 국정 운영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의 소회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개성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듣고 오셨습니다.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곧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수차례도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전재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오늘까지는 여당이니까 야당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몇 시간 뒤면은 이제 저희들이 야당이 될. 일단은 5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시는다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는데, 5년 전에 취임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그 당시에 탄핵 이후에 정말 높은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위대한 국민, 그러니까는 민주당만의 위대한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 좀 섬기고 정치를 하셨으면 그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좀 가르지 말고 지금 오늘 퇴임사에서도 이제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높은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할 수 있었는데 초반에 너무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지금 검찰에 대한 개혁도 사실상 지금 끝나는 무렵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초반에 검찰 특수부를 너무 키워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5년 동안 정말 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안쓰러운 측면도 있어요. 굉장히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세가 늙으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또 고향에서 이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 평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나는 날이라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고생하셨다, 이 정도로 좀 우리 국민들께서도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내일은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날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뭐 생각들이 있고 또 비판 지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수는 쳐드리지는 못해도 재는 뿌리지 않는 그런 이제 출범을 맞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많은 아쉬움이 아마 대통령께서 있을 겁니다. 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어떤 성과들을 제대로 좀 모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뭐 어떤 단절 또는 청산주의적 관점이 아니고 이 개선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이 성취해낸 성과들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개선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한 것은 더 잘 되게끔 더 꽃을 피우게끔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윤석열 행정부 5년이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 의원께 좀 여쭤보면 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고를 메워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도 하셨고 이전 정부들에서 축적된 성과를 또 계승 발전시켜서 성공하는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를 한다라고 기대감도 나타내셨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현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지만 결국에는 비교가 될 것이다라고도 해서 언론들은 이게 좀 날을 세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워낙 격렬하게 치러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을 굉장히 아이러니로 이제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을 했는데 야당으로 가서 야당의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격렬한 대선 캠페인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입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이준석 당대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게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퇴임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예를 들면은 잊혀진 삶을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준석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면 윤석열과 또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건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좀 대립되는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나왔지 않겠나 싶고 저는 민주당도 내일 이제 윤석열 행정부 출범을 하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적어도 원내대표 정도 되고 당대표 정도 된다면 하실 말씀, 하실 비판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이렇게 겁박하는 듯한 뉘앙스의 메시지라든지 또는 조롱하는 이런 메시지를 과연 던지는 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품격에 맞는지 이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선 캠페인을 너무나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국민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국민의힘에서 조금 좀 고려를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예. 전재수 의원님 말씀 뭐 일정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좀 이렇게 회고해 보면 네. 사실상 정말 이 독주하다시피 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또 절대 나만이 절대 선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오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5년 내내 있었습니다. 정말 밀어붙이기식의 특히 뭐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과반 이상 지금은 이제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이런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 사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 정권을 부정하고 거기 적폐청산 수사와 뭐 정말로 정치 보복이라고 일컫는 이런 것들을 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저희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한이 많이 맺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말 이 앞으로의 정치 역사에 이러한 정치 보복의 역사는 반드시 단절시키고 끊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뭐 또다시 그런 우리의 잘못된 나쁜 아픔의 역사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서 역할을 해내고 또 잘한 것들은 또 일정 정도 정부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계승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우리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야 신경전이 시작부터 거세가지고 오후에야 이제 본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뭐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드문 것 같은데, 자 이게 자료 제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이제 검수완박 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두고 굉장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굉장히 삼으면서 사과를 요구를 하기도 했고, 이게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후보자가 이렇게 분명히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도 시작부터 이런 발언을 꺼낸 거는 어떤 의도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좀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또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국민 통합. 네. 이게 국민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자신의 복심, 완전히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야 되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이제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쟁의 한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한동훈 내정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니까 국민의힘도 깜짝 놀라고 검찰 조직도 깜짝 놀라고 민주당은 더 놀라고 국민들도 다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꼭 해가지고 국민 통합이 애초에 한동훈 내정자를 통해 가지고는 이게 국민 통합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정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동훈 내정자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정쟁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인사를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겠나라는 아쉬움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서 선서를 하고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오늘 앉은 겁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용어고 또는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다른 이런 이제 정치적 수사로서 검수완박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면 정확하게 검수완박이 아니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이제 담겨져 있는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정치적 용어, 정치적 수사로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검수완박이 사실과도 틀립니다. 이미 이번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범죄, 부패 범죄,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은 수사권 완전 박탈이잖아요. 완전 박탈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과 틀리죠. 뿐만 아니라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권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이 기소 수사 문제는 이제 국회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지고 더 보완적인 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법무행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이런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고 이전에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용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답변으로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게 참 납득이 참 어렵다라고 좀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예. 뭐 소위 검수완박법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네. 그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온 국민들한테 언론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미 이렇게 뭐 자주 쓰이는 용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처음에 검수완박법을 독주하다시피 밀어붙였을 때는 완전히 박탈시키려고 했죠,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 수정안이나 뭐 이렇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뭐 거의 박탈시킨 거죠. 그러니까 검수 거박 뭐 그런 그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전히 박탈시키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지금 민주당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 소신과 그것이 잘못된 법이고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거를 여러 차례 명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어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두고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저는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저것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실수도 많고요. 굉장히 헛방이 많이 나왔던 그런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특히 최강욱 의원의 경우 뭐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복지관에서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 뭐 한 땡땡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이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후보자 딸처럼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내용도 그렇고 또 뭐 김남국 의원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그 이모와 무슨 한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한 것으로 질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조카로 밝혀지게 되는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일방적으로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좀 준비에 좀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있지 않나. 그래서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저런 마음들을 좀 바로 잡고 오히려 그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 생활만 20여 년 넘게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 행정에 대해서 과연 또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법무 행정에 대한 비전이나 뭐 철학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물어보고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제가 이제 창이 예리했습니까? 방패가 견고했습니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창이 예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창이 예리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그 내정자가 지금 뜨겁잖아요. 네. 근데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할 때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내정자가 조국 장관 수사를 전부 지휘를 한 겁니다. 수사 책임자였죠. 그러면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그 국민들의 어떤 분노, 국민들의 박탈감 이것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수사를 총지휘했던 한동훈 내정자가 이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은 한동훈 내정자가 수사 지휘자로서 입시 문제라든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또는 우리 사회에서 특권,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마침 한동훈 내정자의 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어떤 특히 이제 어린 딸아이들, 아들, 뭐 자녀들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정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 20대 딸 아닙니까? 저는 반대를 했고 지금 한동훈 내정자의 딸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딸아이가 둘인데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 신분으로 봉사단체 만들어서 운영하고 엄마 지인 찬스를 통해 가지고 노트북 50대를 기증을 받고 외할머니 찬스로 전시회를 주최해 가지고 기부도 하고 영어 번역 봉사 활동 또 친이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팬데믹 타임즈라는 여기에 이제 저자로도 활동하고 또 이제 방글라데시의 뭐 연구자들하고 공저자 논문도 쓰고 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학년들이 어떤 가정의 고등학교 1학년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없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든 한동훈 내정자든 본질은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특권층, 기득권자들이 자신들만의 펜스를 이만큼 쌓아 올려가지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한동훈 이 내정자와 같은 이런 리그는 저는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전에는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그리고 이 그들만의 리그는 한동훈 내정자가 만들어놨던 그 기준과 잣대로 볼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과연 이것이 공정이냐, 과연 이것이 상식이냐, 과연 남을 수사할 때는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데 자신의 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어른들이 저희들 보고 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가혹하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만사 다 준 대로 돌려받게 돼 있고 전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니까 가혹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남 자식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만든 기준과 잣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지금 딸 문제를 지난 조국 사태와 연결짓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한동훈 후보자의 딸도 만약에 조국 전 장관처럼 그런 스펙들을 쌓는 과정에서 허위가 있고 아니면 조작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특혜로부터 압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뭐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지금 전재수 의원님 나열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봉사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도움을 통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이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그걸 통해서 대학을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스펙을 통해서 거짓된 스펙으로 뭔가 업무방해죄를 갖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학교를 다니고 또 더군다나 이중국적으로 인해서 또 뭐 외국의 뭐 그런 어떤 것들이 평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고등학생의 그 생활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무슨 불법적 행위거나 그렇게 사는 또 삶의 부류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너무 조국 장관하고 그것을 매칭시켜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고요. 실제로 거기에 연결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억지스럽게 그것을 엮다 보니까 뭔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청문회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정적으로 다시 너무 치우쳐서 조국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지금 민주당의 전략상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혀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걸 통해 가지고 무슨 뭐 대학 입시에 무슨 이용을 했거나 그 속에서 또 그 내용들이 완전히 허위거나 조작이거나 뭐 임명장을 무슨 조작으로 만들었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전략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타석에 서서 야구를 시작을 합니다. 타석에 서서.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내정자의 따님을 보게 되면 3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타석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3루에서 출발하는 사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3루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비난을 받고 또 이 재판까지 가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시간이 많아서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내정되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사모펀드 의혹이 나오고 그 연이어서 입시비리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한동훈 내정자가 수사를 지휘할 때 바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럼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공적 관심 사항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만큼 의혹이 많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만 비춰보면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갔다 압수수색을 보시는지 해보면 알겠죠. 저는 이해가 잘 안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 전혀 저는 뭐 지금 그때 조민과 한동훈 후보자의 딸과의 내용은 전혀 같을 수가 없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그 뭐 논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레포트 정도의 짧은 뭐 4, 5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들, 저널 같은 것들을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엄마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노트북을 기증한 것도 결국에는 그 업체의 이름으로 기증을 한 것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자기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것을 좀 알리고 홍보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계층들은 그 삶을 산다고 해서 문제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부를 축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불탈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문제를 삼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 의원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법무부 차관 인사가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냥 당선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27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법조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신중한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배수로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좀 지켜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